안녕하세요. 까미입니다. 오늘은 끌어당김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끌어당겼음에도 이루지 못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데요. 저 또한 간절히 끌어당긴 것들의 실패를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끌어당김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영상 보시면서 그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 처음 시크릿을 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크고 작은 다양한 것들을 끌어당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끌어당기지는 못했지만요. 그런 제게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갈수록 잘 안 풀리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참 그럴 때 신기하게 유튜브만 켜도 잘 나가는 사람들 영상만 귀신같이 뜨고 심지어 잘 나가는 친구들 소식도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남과 끝없는 비교를 하면서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끌어당김을 시작했어요. 상황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매일 심상화에 100번씩 목표도 적고 확언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본업도 열심히 하면서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끌어당김에 불신이 생기던 찰나에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에 예전에 만들고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비전 노트를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첫 장을 딱 폈는데, 아니 이게 웬걸? 그 당시 드림카라고 붙여놓은 차가 지금 제 차인 거예요. 심지어 사진 속에 있는 색도 완전히 같은 모델로요. 저는 이런 걸 붙여놨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분명 이루어졌는데, 왜 다른 건 안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를 계기로 전 열심히 끌어당겼음에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화의 핵심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상화를 생생하게 하는 것? 100번씩 목표를 꾸준히 적는 것? 매일매일 확언을 하는 것? 모두 아닙니다. 현실화의 핵심 요소는 우리의 의식, 그 중에서도 감정입니다. 위에 나열된 것들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방법론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몰두하고 맙니다. 저 또한 본질을 망각한 채 마치 학교 숙제하듯이 열심히 100일 노트 적고 감사일기 쓰고 심상화에 확언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감정은 팽개쳐 두고 말이죠. 100번 쓸 때는 쓰는 행위에, 심상화를 할 때는 떠올리는 것에, 확언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행위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감정을 느끼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100번, 1000번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면서 목표를 이뤘을 때의 의식 상태와 감정을 느끼기 위함이에요. 심상화나 확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굳이 저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끌어당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정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일치하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감정에 신경 쓰지 않은 채
방법론에만 몰두하고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감정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감정을 느끼면 좋은 일을 끌어당기므로 계속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면 될 일입니다. 헌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정이란 애초에 특정 상태로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만약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 애쓴다면 애쓰면 애쓸수록 감정의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말 그대로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건데요. 명상의 기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마치 나를 제3자의 시선에서 관찰하듯이 지켜보는 겁니다. 그럼 알아차림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이것이 끌어담긴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알아차림으로 나의 감정을 최선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을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감정이란 원래 변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제3자의 시선에서 관찰하며 알아차림이 가능하다면 좋은 감정은 좋은 대로, 나쁜 감정은 나쁜 감정대로 슬기롭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좋은 것은 온전히 느껴주며 나를 높은 주파수에 두면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면 되고 나쁘거나 우울하거나 슬픈 그런 감정이 올라온다면 이 또한 알아차리고 저항하지 않고 놓아버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감정을 변하지 않게 막을 수는 없지만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감정에 휘둘린다면 그러한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아요. 그 전까지 실컷 끌어당긴 것들이 수포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알아차림을 통해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적어도 끌어당긴 것을 다시 밀어내지는 않게 되겠죠. 둘째, 알아차림은 본연의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끌어당김을 더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결국 본연의 나를 찾는 탐구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저 또한 처음에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지니의 요술램프처럼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에 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결국 본연의 나를 찾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알아차리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나를 더 강한 자석으로 끌어당김의 자석으로 만드는 과정이랍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알아차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차림을 배우는 방법으로는 사실 명상만 한 게 없습니다. 알아차림 명상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많은 가이드 영상이 나오니 편하게 따라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다음 기회에 알아차림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어떠셨나요? 20여 년간의 끌어당김 사례들을 돌이켜보며 실패한 것은 왜 실패했고 성공한 것들은 왜 성공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본질인 감정을 망각한 채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비전 노트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끌어당김이 사기라고 믿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비전 노트를 발견하고 나도 모르는 새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때를 계기로 저는 내가 목표로 하며 원하는 일들을
더 잘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요. 가끔은 짧은 생각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광경에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 소원 성취의 개념이 아닌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삶이 한층 더 행복하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나의 의식 자체가 성장한 느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